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의 장에 함께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신세계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꾹 눌러주시면요.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해외선물 전략과 신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지금 바로 실행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그날에 참여하셨던 출연하셨던 마스터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확인하고 답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통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요, 저희 또 외신캐스터 그리고 해설 그리고 마스터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주 네. 활발한 해설을 함께 도와주실 김정철 해설님 나오셨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최근 있어서 가장 이번이 기회인가 아닌가. 왜냐면 최근 너무 증시가 여기저기서 다 좋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면서 좀 기회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꼭 그 기회가 꼭 상방, 하방 뭐 이렇게 나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 그 부분 우리가 염두에 보면은 오늘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시점이죠. 맞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오늘 함께 해요.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제가 오늘 그 신세계 영어 이 버전을 확인을 해봤는데 더 뉴이라더라고요. 제가 또 윤희라잖아요. 그래서 윤희라가 열심히 오늘도 발빠르게 시청자분들에게 신세계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미스코리아 버전. 네. 네, 윤희라 캐스터 가면 갈수록. 네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윤희라 캐스터와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오늘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할지 먼저 화면 통해서 그분을 소개합니다.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LG 시스템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도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죠.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LG시스템 윤진입니다. 저번에 해외 선물의 신에서 한번 뵀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매매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역이용해서 가장 쉽게 초보자분들도 주식하던 분들도 깔끔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트가 더 깔끔해요. 네. 마음에 드셨나봐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G 시스템 마스터와 2시간 동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1부에서는 4가지 이슈를 가지고 업앤다운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마스터님 앞에 들고 계시는군요. 네, 네.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해설위원님? 네,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인데. 네. 모두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 계속 다운들겠다고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다운은 아닌데,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네. 조금 아직까지는, 사실 오늘 조금 위기가 좀 완화된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처음부터 좀 길게 얘기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요즘에 지금 설전,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 중학생의 2명이서 SNS로 엄청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뭐 그 정도의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해 얘기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이 아닌가 싶은데, 중국이 오늘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지적재 사건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국을 제재하겠다. 라는 현재 좀 이따가 아마 그거를 법안을 얘기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미국 대리전 양상에 여기에 인도가 지원 사격하는 인도가 미국한테 지원 사격하는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인도하고 연합전선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합전선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또 이유는 또 네. 미국 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기가 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좀 소폭 완화되고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마 뭔가 액션을 취해도 북한이 그때가 가장 시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땐 그 부분까지는 잘 넘겨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이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는 어떤 부분이 올라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유로 FX네요. 단기 상승 추세로 재전환한 유화라고 또 이슈가 띄어져 있는데, 자, 지금 현재 흐름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 흐름까지 함께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크루드 오일이에요. 공급 과잉 우려 속에서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48.5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다음 종목은 역시 골드 올라왔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으로 추가 상승폭이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자, 오늘은 조금은 보합권에서 조정을 받을지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재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합니다. 옌입니다. 대북 리스크 완화와 단기 급등 피로감에 하락 중이라고 이슈가 꼽아져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흐름도 역시나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네요. 최근 뭐 리스크에 따른 그런 종목들의 좀 흐름을 함께 이슈로 짚어봤는데, 자, 각 종목에 대해서 뭐 단기 추세든 장기 추세든 함께 의견을 좀 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미리 준비가 된 듯한, 네. 이거 안 그런 들면은 느낌이에요. 이게 네. 중립인 거죠? 그냥 네. 중립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마스터님. 네, 네. 이렇게요? 네. 해설자님이 좀 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로 재전환한 유로화가 먼저 이슈 제목이긴 한데, 지금 현재 흐름은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1.1816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함께 먼저 짚어보고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극적인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죠. 하나, 둘, 셋.
네. 자, 저와 마스터님 다운이고요. 지금 김정철 해설위원님 중립이고요. 자, 윤유라 캐스터 업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말 다양한 의견이 첫 번째 종목부터 나와서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나. 그렇죠. 네, 어렵고 방향성이 지금은 좀 갈리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유로화에 대한 뉴스 들어볼까요? 네, 먼저 유로 같은 경우에는 0.2% 하락해서 1.1799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유로가 강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부진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축소가 됐고요. 또 상대 통화인 유로 강세 국면이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점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유로화 가치가요. 주요 무역 상대국 통화 대비해서 올해만 5% 상승을 했고 또 달러 대비해서 11% 이상 급등을 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유로 강세의 흐름은 아무래도 막을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에 따라서 ECB가 사실 골머리를 정말 많이 앓고 있는데 얼마나 이 유로 강세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양적 완화 프로그램 축소에 대해서도 재고려를 해볼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9월에 이런 양적 완화 프로그램 축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10월로 연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16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ECB의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볼, 계속해서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네. 역시 ECB 측에 대한 그런 소식과 최근에 뭐 달러 약세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한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제가 이 중립을 들을 때부터 조금은 짐작이 되지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할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양쪽이 다 상존하는 건데요. 팽팽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로화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어떤 걸 보면 되냐면요. 제가 이게 제 기준입니다. 예, 제 기준인데 네. 일단 좀 보시면은 제일 많이 봐야 될 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있죠, 당연히. 달러화 같은 경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문제인데 달러 같은 경우가 사실 소폭 반등하다가 이제 다시 살짝 제자리 주춤주춤 하다가 지금 다시 달러가 살짝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살짝 오르는 정도인데 이 달러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결국 유로화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달러가 옆으로 살짝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네. 유로화도 같이 좀 횡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유로화 같은 경우가 뭔가 좀 이슈가 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양적 완화.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것도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좀 연계되어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하면서 뭔가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늦출 것 같은 그런 뉘앙스 풍기니까 또 유럽도 같이 늦추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통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좀 낮아야 수출하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수출하기 되게 편하기 때문에 미국이 속도 조절하면 우리도 속도 조절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그거하고 좀 달리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유로 같은 경우는 저점,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저점 통과해서 이제 횡보하다가 상승 추세에 돌입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좀 방향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양쪽의 힘이 충돌할 때 이렇게 충돌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아마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예,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운을 들었는데, 네, 일단은,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오래 갔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물가지수 별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하지만 이 기조가 한 번에 좀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뭔가 짐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다운을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다운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저와 의견이 같았던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볼 차례예요. 네. 마스터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요, 마스터님. 중요한 의견입니다. 네. 부담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일단 달러 인덱스 부분에 저도 포커스를 네. 맞추는 거는 동일하고요. 네네. 일단 달러 인덱스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 이슈부터 뭐 자산 축소 이슈까지 있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떨어진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데 연준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금리 인상 자체는 경기 악화로, 단기적 경기 악화죠. 그 부분으로 금리 인상을 기존 계획대로 실행할 수가 없는 상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 결론적으로 정책은 상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하반기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방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다만 지금 아까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횡보세에 갇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금일 바로 추세가 터지기는 어렵지만 아까 제가 살짝 각도를 틀어서 다운을 드렸어요. 너무 섬세해요. 카메라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살짝 각도를 틀었습니다. 그 이유가 약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횡보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바로 터지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장기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맞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까지 따져서 드시는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하시네요. 기관들은 예측을 할 때 언제나 퍼센트로 확률을 두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저도 반영을 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정확한 퍼센트 확률 관점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 그러면 확률과 이 각도와의 이 계산을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네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역시나 시장이 꼼꼼하게 돌아갈수록 마스터님의 의견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유연성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또 달러와 함께 상반돼서 많은 분들이 또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뷰가 좀 전체적으로 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잘 활용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첫 번째 퓨처스 이슈 토크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역시나 크루드 오일이 올라왔어요. 크루드 오일 최근에 지금은 48.6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49달러가 깨졌네요. 항상 이 48달러 후반과 49달러 후반까지 그 가격대에서 최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슈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함께 해볼까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 혼자만 업이네요. 네. 모든 세 분이 다 다운을 들었는데, 자,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 박스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격이 비싸지면 계속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비싸지게 되면은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생길 거고요. 가격이 네. 싸지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 셰일오일이나 이런 이제 감산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봤을 때 한번 넓게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하방이 모두 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열려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추세적으로 아주 중요한 라인에서 네. 세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흘러내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근데 단지 상방의 리스크가 하나 존재하긴 합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서전하고 있는 걸로 다들 포커스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지금 거의 한판 붙기 전이에요.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인도 국경을 지나는 길을 지금 뚫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가 기분이 정말 나쁜 거죠. 자기네 나라 땅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네.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가 지금 병력을 계속 증강해서 위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 하나 잘못 터지면, 지금 인도도 핵보유국이거든요, 또. 네. 인도도 핵보유국이고, 미국이 인도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중국이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인도의 영향력, 보통 인도가 어떤 나라냐면 절대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좀 많이 노선을 최근에 걸어왔던 네네.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인도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탈피하기 위해서 인도 쪽에서는 상당히 좀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중국하고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서 약간 미국 쪽이 좀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좀 더 세게 나오면 인도양 해상봉사하겠다. 그 인도양 해상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아시아 쪽으로 오일이 못 갑니다. 오일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리스크 하나가 좀 존재한다. 저는 약간 그 리스크가 좀 터지면 상방인데 그걸 제외하면 다 하방 요인들이 좀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다각도에서 좀 분석을 해주시고 하방 쪽으로의 더 이슈가 재료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자, 워낙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뭐 공급 과잉 또 재고 이렇게 맞물려서 또 여러 비오펙과 오펙 간의 그런 이슈들도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저희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재미나게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채팅방을 통해서도 함께 저희가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라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저 방금 전에 약간 이렇게 70대 30으로 각을 틀었는데 좀 보셨나요? 따라해요. 마스터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신세계라서 새로운 건 바로바로 저도 이제 도입을 해보려고 좋은 하시는데 네네. 사실 오늘 크루드는 하방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70대 30 정도로 본 건데, 그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그런 국가인데, 중국에서 그 10만 정제소에서 10밀리언 배럴의 오일을 이제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앞으로도 중국 내 수요 하락으로 이어져서 아무래도 당분간 이 오일 생산량 관련해서 가격이나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방금 전에 US 드릴링 리그 데이터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미국 국찰 뭐 관련된 어쩐 그런 거라고 하는데 베이커 휴스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15개월 만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원유 생산국들의 오일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오버서플라이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 좀 하방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홀로 오늘 또 데이로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아니, 제가 크루드 오일을 최근에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 밴드를 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밀렸다가 다시 지금 가격대로 회복을 하는 걸 보면은 아래쪽으로의 아직도 경직이 좀 남아있다. 밀리지 못한다. 팽팽하다. 매물이 좀 그런 분석을 좀 해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48.6인데 저는 아마 49달러 중반까지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 가격대에서 위로든 아래로든 빠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사실상 지금 48.6일에서 50.14 뭐 이 박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장에 밀렸을 때도 다시 또 올리는 걸 보아하니 아래쪽으로의 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49달러 중반까지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저까지 좀 의견을 들었는데요. 마스터님 먼저 의견을 듣고 나서 채팅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마스터님. 일단 다운을 제가 드렸는데 일단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48.00에서 지지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48.00에서 저번에 3주 전 정도, 3주 전 정도의 지지가 나왔고 지금 그저께 추가적으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붕괴될 경우에 추가적 하방 라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시스템 관련 지표들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많이 해요. 중요한 지표네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존중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트릭스 지표를 많이 좀 존중을 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하방 신호로 오늘장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트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하방으로 돌입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오늘 48.00을 돌파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장기적 하방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좀 다른 관점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아까 윤희라 캐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이커죠? 베이커 유즈 국제정비 수요 부분이 최근에 작년 5월부터 연속적으로 14개월 상승을 하다가 저번 주도 그러고 한 번씩 축소세가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 제가 생방송을 드렸던 7월 달 초 이때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7월 중순에 한번 나왔고 저번 주에 한번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모멘텀이 줄어드는 게 살짝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강하락으로
베이커리즈 굴착장 지수가 전환을 한다. 그럼 상방 모멘텀으로 확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격대를 일단 다운으로 보시지만 그에 맞는 그 조건들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적 분석하고 이게 기술적 네. 분석까지 다 해주시는. 네, 친절하시네요. 예. 아니 이전에 해외 선물해신 그 스페셜 강의 때도 정말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이 다양한 부분을 함께 도와주셨거든요. 그 네. 부분을 통해서 다시 보기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리뷰를 듣기로 했는데 오늘 장에도 말씀과 함께 잘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루드오일까지 4명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정말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오늘 좀 세부적인 관점 또 거기에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맞는 전략에 맞게 취해서 함께 전략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개장을 1분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각인데요. 크루드오일은 48.76달러, 골드 1285.6달러, S&P는요 2454.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데요. 5878.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저희가 신세계는 정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정말 활짝 열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샵 0082번으로 실시간 문자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튜브 채팅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역시 저희 시청자분들, 센스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 시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재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 중에서 어떤 전략을 함께 할까요? 오늘의 전략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라고, 네, 대화를 남겨주셨어요. 오늘의 전략. 네. 네. 아까 이지 시스템 트레이더가 네네.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중요한 지지라인 깨면 그렇죠.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스터님이 좀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마스터님. 오늘 5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48.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가 지금 돌파가 되면은 장기적 하방 추세 물량이 터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를 치시는 건 일단 권해드리진 않고요. 네. 저희가 지금 중간에서 횡보권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 자체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럼 네. 저희는 윗부분에서 매도 대기 부분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팁을 알려서 드리자면은 네네. 차트 지금 뛰나요? 네네, 함께 보여드리고 뜨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지금 49.77 그리고 이쪽 49.36 여기 사이 포인트 보시면은 물량 교환이 있었죠. 손바뀜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들입니다. 휩소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부분들이 사실상 기관들이 신규 매집을 들어가고 새로운 추세를 보내는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저항 라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고려하셔서 매매 지금 올라오는 추세에서 떨어지는 포인트, 목표가 청산, 혹은 매도 포인트 단기 진입으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각각 포지션에 대해서 마스터님이 오늘 매매에 대한 부분 설명을 잘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이 넘었네요. 네, 미국 증시가 오늘도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각 종목들의 변화 알아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오일은 48.79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락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S&P와 지금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히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2456.25포인트, 나스닥은 5883.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골드는 오늘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개장 전에는 보합권까지 올라갔는데요. 조금의 하락폭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1288.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안전자산이 모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옌과 골드. 오늘 양쪽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후에 또 이슈 토크에서 두 종목 있으니까요. 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해설위원님, 개장 모습 어떠세요? 현재 개장 예상대로 조금 이제 배도성이 조금 축소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간 좀 지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좀 더 중국 그 관련해서 미국에서 법안 발의나 뭐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보고 가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자산들이 오늘 좀 밀린데 이 밀리는 폭이 얼마나 밀리는지 좀 봐야 되지 않나. 국채도 지금 현재 밀리고 골드도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자산이 과연 이게 이제 오늘 눌림목을 주는 구간인지 아니면 추세로 이제 하락할 것인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이게 포커스가 결국은 이제 한반도인데 한반도에서 을지프리던 가디언 훈련 전까지 21일에서 24일까지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골드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때까지. 자, 지금 오늘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지수 흐름 대비해서 또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이슈가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으로 추가 상승폭이 확대가 지속될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이 앞에서도 좀 오늘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 자, 함께 오늘 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또 고민이 되네요, 오늘.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우, 네. 항상 준비되셨어요. 자신감 있어요. 역시 마스터님 같아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준비 왜 준비? 네. 선생님 저거 준비 저와 같아요. 윤희라 캐스터는 다운이고요. 김정찬 해설위원님, 그리고 마스터님, 중립입니다. 자, 그러면 중립에 대한 마스터님 의견 먼저 듣도록 하죠. 네. 전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 라는 딱 그런 관점입니다. 각도가 괜찮죠? 네네. 제가 볼 땐 트럼프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둘 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비범하니까. 끌려가세요. 끌려가십니다. 저희 방송사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관점을 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골드를 끌어올렸던 이유 자체가 북한에서 새롭게 내민 정책 핵탄두 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김정은이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도발을 하느냐 이 부분에 실질적인 골드 차트가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매수 물량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한 상승으로 매수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청산 물량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청산 물량으로 이미 금일 매도세가 꺾여서 내려왔었고요. 청산 물량은 나왔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횡보권에 돌입해 있고 다시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지금 저항선이 윗부분에 1297.9 라인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여기 라인까지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라인에서 일단 1차 저항을 받을 걸로 보이고 여기를 만약에 뚫고 치고 올라간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북한 혹은 그 외 이슈로 추가 상승 부분이 발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저는 하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추가적인 경제적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또 다른 게 없다면은,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리스크 관련해서 각가지 또 가격대까지 잡아드리고 또 장기적인, 단기적인 추세까지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윤희라 캐스터, 어떤 의견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하방으로의 흐름을 보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US 인플레이션 부진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또 달러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골드도 같이 이렇게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게 골드의 상승 요인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가 이제 축제 기간을 앞두고 금 수입량이 급증한다는 뉴스도 있고 또 가나의 금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골드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그동안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선은 1273달러가 아마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트럼프가 혹은 김정은이 어떤 발언을 한다 이러면은 1307달러까지도 물론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운을 들었잖아요. 오늘 장초반부터 보합권에서부터 저는 좀 마음을 살짝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0.23%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윤희라 캐스터가 그동안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좀 됐고 선 반영이 됐고 이제는
소폭의 눌림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오늘장의 의견인데 지금 뭐 리스크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또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의 다운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혼자서 분석을 했습니다. 전 단지 데이로 많은 투자자분들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 어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279.3 이 정도까지는 밀려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오늘 좀 이렇게 밀린 부분이 트럼프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약간 좀 정상적으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수위를 좀 낮춰서 발언을 해주면서 북한한테 이렇게 잽잽 날리다가 잠깐 한번 쉬었어요. 쉬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서 북한이 트럼프가 살짝 얘기한 부분, 속도, 수위 조절한 부분을 그래도 거기서 세게 받아치냐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친다면은 분명히 다시 또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단기 추세로는 현재, 하루 이틀 눌림목 조정권을 줄 수 있습니다만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북한이 과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실 북한이 경제 원조를 바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북한이 하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우리를. 근데 미국은 절대 인정할 수 없거든요. 인정하게 되면, 파키스탄, 인도처럼 결국 우리나라도 핵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이 상황을 북한이 결국 불리하게 끝나려면 중국이 제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북한이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좀 우리나라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3.9%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 북한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제재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적응돼 있다. 적응돼 있는데 현재 일정을 보자면 9월 9일 건국기념일, 노동당 창건일이 10월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멀티플랜 가디언 훈련까지는 이 현재 긴장 국면을 유지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강원 전략 펼치면서 계속 10월까지 이 부분 쭉 끌고 가면서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쉽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다만 뭔가 이제 이 도발 수위가 이 전보다는 좀 세야 되겠죠?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했어요. 대단해요, 우리 앵커님.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문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게 나중에 하도 많이 나오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쏘다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분들이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태어나요. 결국 전 세계가 나중에 또 태어나지 않나.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금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레벨업 할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달러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못할 거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결국 골드가 상승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텐데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좀 힘든 부분. 왜냐? 이 부분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많이 불거지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조금씩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도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되면 결론은 금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오른다. 지금 이 부분 눌림목 구간 잘 이용해보면 어떤가라는 전략입니다. 알겠어요. 장기적인 추세까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로는 상승을 본다. 역시나 골드 볼 때는 달러 대비해서 항상 보는데 지금 달러 약세 기조에서 달러 강세로 가는 관문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골드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의견 여러 의견을 좀 조합을 해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이 의견들 잘 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에 이어서
이어서 마지막 안전자산이죠. 또 옌에 대한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옌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옌은 골드에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꺾인 것 같아요. 일단 옌은 오늘 0.62%가 현재 빠진 9,132.55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대북 리스크 완화와 단기 급등 피로감에 하락 중이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이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또는 조금 늘렸다가 다시 반등을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아, 어려운데요. 저 얘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얘는 진짜 어렵네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 그죠.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저와 마스터님 업이고요. 전 마치 업처럼 보이지만 해설위원님. 중립입니다. 자, 각도를 보여주실 때. 네, 중립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립으로. 네. 네. 아니, 전체 화면 잡힐 때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해야 중립이 될 것 이렇게 해야 될 같아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다르게, 똑똑하세요. 네. 이 옌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을 드셨죠? 네. 네.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차트의 모멘텀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일단 북한이 바로 옆에서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볼 때 일단 모멘텀은 상방 쪽으로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지금 일봉상으로 볼 때 전 고점이었던 9,200선에서 맞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락이 나왔지만 아직 장기적 모멘텀으로는 상방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네. 다만 지금 여기서 그냥 매수를 따라 들어가셔야 되느냐? 그게 절대 아니고요. 지금 지지선이 아래쪽에 9090.8 이 정도에서 지금 지지선이 보여지고요. 네. 이쪽에서 기술적 반등이 보여질 때 따라서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대로 9,200선 쪽에 도달했을 때 만약에 네. 지금 전고점에 보였던 것처럼 강반락으로 떨어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기관들이 청산 물량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고 매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200선에서는 매도이고요. 9090.8 라인에서는 좀 눌리면 매수 관점이신 거죠? 9,200에서 강반락이 나올 경우에만 강반락. 네네. 네. 그때만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200선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반락이 나오면은 매도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그렇다면 김정찬 해설위원님, 네. 사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뭐 골드하고 같이 업해야 되지 않냐. 쟤는 왜 N은 왜 안전자산이 아닌 것처럼 왜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사실 N을 안전자산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 다 하려면 저한테만 2시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얘기를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N을 안전자산 흐름은 같이 해요. 흐름은 같이 하는데 약간 N이 안전자산에게 약간 억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N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N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기술적 패턴 자체가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패턴에서 제가 봤을 때 골드도 마찬가지 형태지만 N 같은 경우는 캔들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잠깐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중장기로 봤을 때 골드랑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드랑 미 국채 10년물이랑 뭐 미 국채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다 흐름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N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왜 중립으로 했던 이유는 N이 상승할 때 N 하지 말고 그냥 골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N을 안전자산으로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를 같이 봤을 때도 이 N도 마찬가지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결국 중요하긴 하거든요. 중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재팬이즈 N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락세를 조금 가져준 다음에 좀 중기적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리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여행을 이제는 안 가도 되지 않나. N이 좀 쌀 때 많이 가셨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안 가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N이 좀 많이 올라서
많이 올라줘가지고 우리나라 수출도 좀 잘 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일본 여행 많이 안 갔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오늘 여러 가지 뉴스도 봤을 때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나라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예. 근데 내일이 8.15기 때문에 저 발언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얘기하는 포커스가 뭔지 얘기를 좀 아신 것 같네요. 네. 아니, 엔화 이야기하다가 일본 여행으로 빠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피부에 와닿는 거는 가서 여행 가려고 엔환전. 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일본에 투자받으러 대기업들한테 일본 여행처럼 이제 투자받으러 가거든요. 네. 그거 투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외국은 애국이죠. 엔화를 벌기 위해 엔화를 벌기 가시는. 위해서 워낙 저희가 해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애국적인 행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해외 선물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훑습니다. 네, 해외 선물, 정말 좋네요. 자, 이민아 캐스터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옌이 다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다른 안전자산과 마찬가지로 조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오늘 그 일본의 GDP 발표가 있었죠. 4% 이상 이제 성장을 하면서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엔화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리고 좀 엔화에 대해서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보통은 GDP가 잘 나오면 자국 통화가도 같이 상승 흐름이 이어가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 GDP가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 성장률이 더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좀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엔화가 조금 하방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분석입니다. 하방 쪽으로. 하방 쪽으로. 네, 저는 상승 기조는 여전하다. 장기적인 뷰도 그렇고요. 지금 골드랑 옌이랑 같이 가다가 옌이 먼저 좀 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도 옌이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분석해서 저는 좀 옌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올라서. 네.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애국자세요. 네. 저 이게 좀 쉽게 좀 듣기 쉽게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 이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옌까지 알아봤는데, 워낙 최근 이슈가 리스크 관련돼서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를 좀 꼽아봤는데, 옌까지 알아봤지만 국채도 또 좀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해설위원님, 국채는 오늘장 흐름 어떠나요? 미국채 역시 마찬가지로 골드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안전자산을 생각하는 거, 저는 제 마음속에 안전자산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미국채하고 골드 이렇게 흐름을 같이 봤을 때 국채는 다시 상승하지 않나. 그렇게 좀 봐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아주 초장기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채를 해외 선물로 거래하시면 아주 장기로 끌고 가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ETF나 이런 상품들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국채 같은 경우는 아주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부분이 거의 최고점이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금리는 인상될 거거든요. 금리 인상될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만큼의 레벨 다운을 할 겁니다, 분명히. 국채 가격도 레벨 다운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런 상승 추세,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10월 정도 구간까지는 해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또 저희 실시간 채팅으로 다른 안전자산도 분석해주세요라는 그런 질문에 이어서 제가 국채를 좀 여쭤본 건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국채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편인데, 저는 일단 추세상으로는 하방 추세로 단기적으로 돌아섰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다만 아까 골드랑 관점은 똑같습니다. 골드가 지금 아래쪽에서 지지라인이 똑같이 형성돼 있는 것처럼,
국채도 똑같이 지금 단기적 지지선이 아래쪽에 126포인트, 14.0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술적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와 김정은은 저는 알 수 없는 분들이다. 이 관점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사람이 쥐고 있다는 거는 그쵸, 저희가 그만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죠. 리스크를 지고선 매매 물량을 홀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은 분명히 해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 중립적 관점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자세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양쪽 지수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나스닥과 S&P는 강보합권에서 오늘 지금 현재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전날에는 음봉으로 좀 가격대가 눌린 이후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대여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수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마스터님. 지수, 어떤 지수? 먼저 S&P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S&P 지금 치고 올라가주고 있는데, 위에 지금 매도 매집 물량이 지금 차트상에서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아래쪽에 2459.00에서부터 위에 2474.00까지 여기 사이에서 지금 매집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인 2468.00 정도에서 저항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 치고 올라가면은 새롭게 다시 가치평가 상방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간 가격대 2468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 이후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또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강추세상으로 위에서 매집이 있었던 라인들은 일단 아래에서 매수 치는 기관들이 청산 라인으로 혹은 뚫기 어려운 라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라인들을 좀 조심해서 매매 패턴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해외 선물에 막 이렇게 유입하신 분들도 아주 쉽게 잘 가려내실 것 같습니다. 자, S&P까지 좀 알아봤고요. 시간이 벌써 일부 마무리할 시간까지 갔네요. 최근에 이슈와 함께 이런 여러 의견까지 좀 조합을 해서 시장을 분석하니까 정말 좀 알찼던 시간인 것 같은데,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2부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자, AG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082번과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와 실시간 채팅도 많은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배너 버튼 꾹 눌러주시면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해외 선물 전략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신세계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지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AG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